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생들, 도영이에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예전부터 줄곧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었던 바로 저의 극심한 생리통 극복기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저는 일반 사람들과의 생리통과는 확연히 다른 굉장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던 사람이라서 그 주기가 찾아올 때마다 매번 응급실을 가야 했었던 그런 사람이고요. 산부인과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와서 이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제가 작년 9월쯤에 이렇게 인스타 스토리에 글을 올리게 됐어요. 이때 이 글을 보시고 많은 동생분들이 좀 여러 가지 다큐도 추천을 해주셨고 자기만의 해결법들이나 뭐 링크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셔서 보내주신 것들로 하나하나 해보면서 지금은 정말 많이 극복을 해서 딱 일반인 정도의 적당한 생리통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 유무를 고통을 받고 있을 동생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유받았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선 제가 올렸던 이 스토리 글을 보면서 저의 증상들을 먼저 짧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가 생리통이 이렇게 심해지게 된 거는 딱 고등학생 때부터였어요. 산부인과를 매해 방문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오니까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었어요. 일단은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는 저는 아예 안 들어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정말 못 견디겠다 싶을 때만 먹으라고 주의를 주셨던 굉장히 센 약을 생리 주기 때마다 매번 복용을 했었고요. 저의 증상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약 30분에서 40분 동안 제정신을 유지 못할 만큼 아랫배에 극심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극심한 고통은 어느 정도냐면, 솔직히 말하면 출산을 할 때 이 정도의 고통이 오지 않을까 싶은 정도의 고통이 찾아오는데요. 우선 저는 이 고통이 찾아왔을 때 기억이 절반 이상이 없어요. 이게 너무 아프다 보니까 내가 기절을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정신을 그냥 놔버리면 바로 그냥 기절해버릴 정도의 고통이라서 그 고통을 붙잡고 119에 전화한 적도 되게 많았고, 어떻게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응급실에 딱 와 있는 그런 경우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증은 흔히 말하는 그 진짜 산통처럼 20초 동안 심했다가 잠깐 가라앉고 또 심했다가 잠깐 가라앉고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짧게나마 돌아오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막 옷 입고 지갑 챙기고 119 전화하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일단 이 과정에서 식은땀을 너무너무 많이 흘리다 보니까 체온이 진짜 뚝 떨어져서 진짜 독감 걸린 거 마냥 입이 덜덜덜 떨릴 정도로 엄청 추워지고요. 그냥 딱 거울을 보면 와, 사람 얼굴이 진짜 이렇게까지 하얘질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그냥 새하얗게 창백하게 질려있고, 또 그 처방받은 엄청 센 약을 복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먹으면 그 밤에 먹었던 거를 다 토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냥 난리 부르스. 요 정도의 고통이 거의 2달에 한 번씩은 꼭 찾아왔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제가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 100% 저의 주관적인, 저의 경험담으로서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주시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생리통 해결법 하면 다들 말씀을 하시는 게 규칙적인 생활과 규칙적인 식습관을 해라 이거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딱 그렇게 심해지기 시작한 걸 봐서 제 생활 패턴이 조금 이상할 때 주로 더 많이 아팠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요즘 세상에 또 저처럼 이렇게 자취를 하시는 분들은 규칙적인 생활과 식습관을 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아예 못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것들 위주로 한번 해봤는데요. 우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는 환경 호르몬과 접촉을 최대한 줄인다. 동생분들이 스토리로 보내주셨던 여러 가지 다큐 링크들을 제가 다 찾아보면서 그 다큐 속에 공통된 내용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 속에 있는 환경 호르몬과 유해 물질들이 인간의 몸에 많이 흡수가 될수록 생리통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건강 문제들을 일으킨다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봤던 다큐에서도 제일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이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용기들을 다 유리그릇으로 바꾸는 거였어요. 이게 아무래도 현대사회를 살면서 플라스틱을 쓰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 보니까 최대한 먹는 거에는 플라스틱 사용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배달 음식이랑 편의점 음식 줄이기. 이렇게 일정 기간 내에 우리 체내에 쌓인 화학물질의 양을 바디버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바디버든은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화장품, 세제, 샴푸에도 이 화학물질들이 다 들어있다 보니까 저는 최근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유해물질이 없는 안전
안전한 성분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바디버든 프로젝트라는 브랜드의 화장품들로 거의 다 바꾸게 되었어요. 일단 처음에는 이 바디버든 프로젝트에 뭐 에센스, 크림 이런 화장품부터 먼저 하나씩 바꿔오다가 써보니까 제품도 너무 괜찮아서 그 다음에 샴푸, 린스 썼다가 이번에도 세제를 한번 써보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늘려서 쓰던 제품들을 조금씩 바꿔오고 있는 중인데요. 짠! 이렇게 피부가 민감하신 동생분들도 충분히 쓰실 수 있을 만한 제가 쓰는 이 아이들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이 시카 토너 패드로 제가 제일 먼저 이 바디버든 프로젝트에 입문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민감성 피부라서 엄청 순한 것들밖에 안 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브랜드 자체가 유해 성분을 아예 안 쓰다 보니까 이 패드는 특히나 더 순한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이걸 언제 느꼈었냐면 겨울에 코감기가 엄청 심하게 걸린 적이 있어서 딱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코가 허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원래 쓰고 있던 패드를 쓰다가 따가워가지고 아 이걸 한번 써볼까 하고 처음 뜯어서 그때 써봤는데 그 헐어있는 데를 닦았는데도 별로 안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와 진짜 성분이 순하구나 처음 딱 느끼게 됐었고 이 성분뿐만 아니라 패드를 담고 있는 이 플라스틱 용기도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안전한 용기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얘는 그냥 한마디로 정말 순한 패드인데 오히려 너무 순하다 보니까 뭐 피부가 막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 하는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더라도 트러블 안 올라오면서 시카 성분이라서 진정도 잘 되고 크게 안 맞을 이유가 없는 정말 순둥이 패드라서 얘를 입문템으로 정말 잘 썼고요. 그 다음에는 카멜리아 노세범 클리어 크림. 이 수분 크림은 핑크색이 피지 라인이고 파란색이 수분 라인인데 두 개를 테스트 단계 때부터 쭉 써왔었어요. 근데 수분은 조금 쌀쌀한 봄에 잘 맞는 느낌이었다면 이 노세범 클리어 크림은 딱 요즘부터 여름까지 쓰기가 좋겠더라고요. 이것도 성분이 너무 순해서 트러블 안 올라오는 거는 당연했고 저는 제일 신기했던 점이 발랐을 때 되게 촉촉한 수분감이 느껴지면서 흡수되고 난 다음에는 보송보송 매끄럽게 프라이머 한 듯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게 화장품 잘 알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이런 사용감을 내려면 그 실리콘이라는 성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실리콘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다 좋은 제품 못지않게 제품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날씨에 딱 잘 쓰고 있고요. 이게 바디버든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같이 생각하고 있는 브랜드라서 이렇게 포장하는 겉면이 종이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이는 이 절지선을 따라서 쭉 뜯으면 종이랑 아무 무늬 없는 순수 플라스틱 딱 두 개로 분리가 돼서 분리배출까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화장품은 내 피부에 직접적으로 바르는 거다 보니까 화장품을 갑자기 확 바꾸기는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샴푸, 트리트먼트, 바디워시도 추천을 드려요. 되게 다양한 제품들이 많은데 저는 그중에서 이 레몬 라인이 되게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평소에도 좀 프루티하고 시트러스 계열의 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은은한 레몬 향이 나는 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샴푸는 진짜 은은한 기분 좋은 레몬 향이 나고요. 트리트먼트는 조금 더 달달한 레몬 크림 같은 냄새가 납니다. 바디버든이랑 환경을 생각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향도 되게 은은하게 제가 좋아하는 향으로 기분을 낼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짧게 BBP 제품들을 설명을 해봤는데 솔직히 바디버든, 환경 이런 거 다 빼더라도 제품력만으로도 너무 괜찮기 때문에 이런 샴푸, 린스 같은 것들을 어차피 써야 한다면 이렇게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안전한 것들로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바디버든 프로젝트랑 저랑 마켓 기획을 할 때 우리 동생분들 구독자 연령층을 생각을 해서 한 번씩 체험이라도 할 수 있게 정말 낮게 가격을 책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거의 역대급 최저가로 기획전을 꾸렸어요. 이거는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서 환경 호르몬과의 접촉을 최대한 멀리 할 수 있게끔 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했었던 거는 바로 생리대 바꾸기입니다. 제가 원래는 그냥 우리 마트에서 파는 그 유명한 브랜드들의 생리대를 쓰고 있었는데요. 이게 생리대도 화학물질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 가지 뭐 면생리대나 생리대 대용 팬티 이런 것들을 막 검색을 해봤다가 생리대 대신에 그거를 쓰고 또 부득이하게 생리대를 붙여야 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에는 짠! 이 내추럴 코튼 요걸 쓰고 있습니다. 이게 유기농 순면 생리대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생리대 전용 팬티를 쓰고 밖에 나가야 해서 생리대를 갈아야 한다거나 할 때는 내추럴 코튼 이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리대도 진짜 무시 못하는 게 제 친한 지인 언니는 거의 이 생리대 바꾼 것만으로도 생리통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개인차가 있길 마련이지만 확실히 화학물질과 거리를 멀리하면 생리통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골반 교정 스트레칭입니다. 짠! 여기 보이는 이 영상을 보고 저는 골반 교정 스트레칭을 했는데 조회수가 거의 1000만이 다 돼가는 영상이고요. 여기 댓글에도 이 스트레칭을 하고 생리통이 많이 나아졌다는 여러 명의 간증 댓글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절대 이분과 지인이거나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라 제가 이 스트레칭을 하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이유가 뭐였냐면 이 교정 스트레칭을 하면 골반 쪽이 되게 아프거든요. 근데 이 아픈 골반의 부위가 제가 응급실 갈 때 너무 아픈 그 골반의 부위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또 생리할 때도 이 골반 스트레칭을 해주면 확실히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 말고도 되게 다른 분들의 후기가 많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따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효과 봤던 음식들인데요. 생리통에 괜찮은 음식들 검색 딱 하면 여러 가지 음식들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솔직히 제일 많이 봤던 게 석류즙인데 저는 석류즙으로는 효과를 하나도 못 봤어요. 오히려 제가 효과를 봤던 게 바로 이 생강차. 저는 이 생강차를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자주 먹거든요. 근데 어느 날에 생리통이랑 감기랑 좀 겹친 날이 있었어요. 그날도 이제 감기 기운을 없애려고 얘를 마셨는데 오히려 생리통이 좀 괜찮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생리통, 생강차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생강차도 생리통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많이 나와 있고 또 이 생강에 항염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대요. 제가 예전에 생리통 때문에 아예 정신을 잃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피를 뽑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러질 정도로 아플 때 피를 뽑으니까 그 검사에 염증 수치가 엄청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염작용이 그 부분에서 조금 효과가 있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때 이후로 생리통 심해질 때 이 생강차를 꾸준히 먹고 있어요. 근데 그냥 생강차는 먹기 힘드니까 저는 꿀 생강차로 먹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음식들은 사람마다 케바케가 되게 심하잖아요. 체질 따라 또 다르게 작용하니까 음식 부분은 그 점 꼭 유의해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생강차도 제가 더보기란에 정보 남겨두긴 할게요. 그리고 음식으로 효과봤던 것 중에 마지막은 바로 유기농 채소들이에요. 이것도 제가 그 생리통 다큐에서 봤는데 조금이라도 유해물질이 몸에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채소들을 유기농으로 직접 재배해서 먹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생리 주기에 조금 비싸더라도 유기농 채소들로 꼭 샐러드를 만들어서 먹는 편이에요. 제가 진통제를 많이 먹다 보니까 항상 그 기간에는 속도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채소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소화도 잘 되고 또 다큐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완화됐다고 하니까 약간 그거 생각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유기농 채소들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는 편이고요. 지금은 비싸게 사 먹어야 되지만 제가 조만간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저는 그래서 꼭 그때 채소를 직접 길러서 먹으려고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배를 항상 따뜻하게 한다 입니다. 우리 자궁은 일단 차갑게 해주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이 온열팩은 제가 학생 때부터 그냥 쭉 생리가 시작되면 하던 방법이었어요. 너무 아파서 누워있을 때는 이런 온열팩 같은 거, 이게 원래 눈 전용이긴 한데 이걸 따뜻하게 해서 배 위에 올려놓고 있고 만약에 내가 계속 움직여야 된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짠! 이렇게 파스형으로 배에 붙이는 핫팩을 항상 배에 붙이고 있어요. 이렇게 뜯어서 옷에 배 위에다가 이렇게 딱 붙인 다음에 막 움직여도 안 떨어지니까 많이 움직여야 할 때는 꼭 이 파스형 핫팩을 배에 붙여놓고 활동을 하는 편이에요.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순환도 훨씬 잘 되고 생리혈이 빨리빨리 잘 나온다고 하니까 이 배를 따뜻하게 하는 거는 정말 그냥 필수 요소로 꼭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짠! 그럼 여기까지 제가 이 지긋지긋한 생리통을 어느 정도 괜찮아지게 할 수 있었던 저만의 방법들과 여러 가지 노력들을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동생분들이 알려주신 방법들도 참고하고 여러 가지 다큐들도 제가 참고를 했지만 어찌됐건 저라는 한 사람이 겪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100% 여러분들한테 딱 맞을 거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방법도 있구나 참고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영상이 제가
진짜 예전부터 만들어보고 싶었던 영상인데 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여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